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과 김태형 롯데 감독의 상황이 기묘하게 맞물린다. 두 사람 모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경문 감독은 전년도 8위였던 한화를 순식간에 2위로 끌어올렸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많은 관계자와 팬들은 한화의 도약이 결국 폰세 와이스라는 강력한 원투펀치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KBO 역사상 최고 조합이라 불리던 이들은 시즌 끝에 함께 메이저리그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김 감독은 두 선수 없이 시즌을 소화해야 하며 이 공백을 완전히 채울 외국인 투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한화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선을 대폭 강화했다. 강백호에 100억 원을 쏟아부었고 유망한 페라자를 재영입하며 화력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타선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하면 김 감독이 겪을 비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에 비해 롯데 김태형 감독은 표면적으로 부담이 적어 보인다. 구단이 외부 FA 선수를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외국인 투수들이 이미 포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압박은 커졌다. 결국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부진하면 김 감독 역시 강한 비판과 시즌 중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두산 베어스 선후배이며 두산의 지휘봉을 차례로 잡았던 선후배 감독이다. 2026년 현재 소속팀과의 계약이 동시에 종료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본조비 공백과 높아진 기대감이라는 모순 속에서 두 감독이 2026 시즌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뚜렷한 대조다. 2026 시즌의 계약이 끝나는 지휘자는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 KT 위즈 이강철 감독,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까지 3명이다. 한화와 KT는 김경문 감독과 이강철 감독에게 자유시장에서 일제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화는 강백호를 4년 100억 원에 잡았다. KT는 강백호를 놓쳤지만 김현수를 3년 50억 원, 최현준을 4년 58억 원, 한승택을 4년 10억 원에 각각 데려왔다. 한화와 KT는 감독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우승을 노리겠다는 각오로 자유시장에 뛰어들어 성과를 거뒀다. 한화는 원래 외부 선수에 큰 관심이 없는 듯했으나 2차 드래프트 직후 번개처럼 강백호와 접촉해 이틀 만에 계약을 완료했다. 다른 구단 단장은 2차 드래프트 현장에서 손혁 단장이 전혀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며 놀라워했다. KT는 강백호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한화에 아쉽게 뒤졌다. 박찬호에게는 두산 베어스와 동일한 4년 80억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심지어 박혜민에게는 LG 트윈스보다 약 10억 원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역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럼에도 KT는 김현수를 집요한 구애 끝에 얻었고 최현준도 4년 58억 원에 영입했다. 한승택을 4년 10억 원에 데려와 백업 포수 자리까지 탄탄히 했다. 보통 대여급 선수 3명을 놓치면 멘탈 붕괴가 오기 마련이지만 KT는 냉정하게 대처했다. 김경문 감독과 이강철 감독은 차기 시즌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를 책임과 압박을 안고 경기를 준비한다. 하지만 우승은 어쨌든 지휘관의 최종 목표다. 타인의 자본으로 운영하면서 부담과 책임이 없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 그렇다면 전력이 보강된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편이 더 낫다. 김경문 감독과 이강철 감독을 부러워할 지도자는 김태형 감독일 것이다. 롯데는 이번 자유계약 시장을 완전히 지켜보기만 했다. 노진혁, 한현희, 유강남 등 최근 영입한 외부 페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모 회사가 FA 예산 편성에 인색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이다. 현재 롯데의 전력은 리그 최상위권과 차이가 있다. 결국 3년 동안 유지될 선수층으로 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성적도 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024년 취임 직후 사인 앤 트레이드로 김민성을 영입했지만 이를 외부 FA 영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김태형 감독은 이른바 벤치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령탑으로 평가받는다. 감독의 판단 오류로 인해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 운영을 잘하고 승리의 야구를 잘 만든다는 평을 들어도 결국 핵심은 선수 구성이다. 경기를 하는 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FA 시장에 롯데에 적합한 자원들이 보이지만 롯데가 갑작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올겨울의 선수 이동과 외국인 계약 등을 종합하면 하나와 KT는 LG와 삼성과 함께 내년 상위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장에서는 두산과 NC도 차기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SG도 올해 젊은 선수들이 팀에 잘 정착했다. 상대적으로 이번 겨울 전력 보강이 미진한 롯데와 기아, 타이거즈가 불안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다. 과연 김태형 감독은 계약 마지막 해에 극적인 반등을 이룰 수 있을까? 두산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2년에 이어 롯데에서 2024에서 2025년까지 3시즌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했다. 2026년 역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규 시즌 1,000승을 달성한 명장인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 그는 특별히 한국 시리즈 정상과는 인연이 없다. 다만 준우승 기록은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 감독은 두산 베어스를 지휘하던 2005년과 2007년, 2008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했다. 2016년에는 NC 다이노스를 이끌고 다시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한국 시리즈 최다 준우승 기록을 지닌 감독은 누구일까? 전 빙그레 이글스, 현 하나 이글스, 고. 김영덕 감독이 6회로 가장 많은 준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고 김 감독은 삼성 라이온즈 시절인 1984년과 1986년, 빙그레 시절인 1988년, 1989년, 1991년, 1992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총 6번 경험했다. 2023년 세상을 떠난 김 전 감독은 프로 원년인 1982년 오비 베어스, 현 두산 베어스를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렸다. 삼성에서도 1985년 우승을 차지했다. 고 김 감독에 이어 최다 준우승 2위는 김경문 감독과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으로 각각 4회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을 지휘하던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에 준우승했다. 그는 2015년, 2016년, 2019년 우승도 3번이나 달성했다. 한국 시리즈 우승 없이 가장 많이 준우승한 지도자는 김경문 감독이 1위다. 정동진 전 태평양 감독과 천보성 전 LG 감독, 이만수 전 SK 감독이 각각 2차례 준우승에 머물렀다. KS 최다 우승 감독은 김응용 전 하나 감독의 10번이며 김재박 전 감독과 류중일 전 LG 감독이 4번으로 그 뒤를 잇는다.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사령탑들의 한국 시리즈 승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김경문 감독은 3승 18패, 0.143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했다. 천보성 전 감독과 이만수 전 감독은 3승 8패, 273. 다 정동진 전 감독은 8번의 시도에서 모두 패했다. 고 김영덕 전 감독은 12승 1무 25패, 0.324. 공동 2위인 김태형 감독은 17승 17패, 0.500를 보였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 26일 열린 2025년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저는 준우승을 여러 번 경험한 감독이기에 우승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지 아니면 준우승 기록만 하나 더 추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KS 세 번째 경기는 29일 저녁 6시 30분 하나의 홈구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린다.